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아이디어 발상 방법에 관한 문제로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4번. 참가자 중 리더가 최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집단 창의성 기법으로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기본 원칙은 첫째, 비판 금지로 어떤 아이디어도 평가나 비판 없이 받아들이고 둘째, 자유로운 발상으로 엉뚱하거나 특이한 아이디어도 환영하며 셋째, 양적 사고로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여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넷째, 결합과 개선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거나 결합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일방적으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것은 브레인스토밍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모든 참가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아이디어 스케치의 종류에 관한 문제로 썸네일 스케치의 특징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썸네일 스케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작고 간략하게 여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시각화하는 스케치입니다. 썸네일 스케치는 이름 그대로 엄지손톱만한 작은 크기로 그리는 스케치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스케치의 가장 큰 특징은 작은 크기로 빠르게 여러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 초기 단계의 스케치라는 점입니다. 디자이너는 세부적인 표현이나 완성도 높은 그림보다는 전체적인 구도와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발상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러프 스케치나 최종 렌더링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썸네일 스케치는 아이디어의 양을 빠르게 확보하는 디자인 프로세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각화, 시지각 적용에 관한 문제로 게슈탈트 법칙 중 근접성의 법칙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게슈탈트 법칙 중 근접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1번, 서로 가까이 위치한 요소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된다입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의 로우 오브 프록시미티, 즉 근접성의 법칙은 서로 가까이 위치한 요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하는 시지각 경향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점이 있을 때 가까이 붙어있는 점들끼리는 자연스럽게 한 덩어리로 묶여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원리는 시각 디자인에서 정보를 그룹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웹사이트의 메뉴 구성, 양식 디자인의 항목 배치, 인포그래픽의 데이터 묶음 등에서 관련된 요소들을 가깝게 배치하여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유사성의 법칙이나 폐쇄성의 법칙과 함께 게슈탈트 법칙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레이아웃 유형에 관한 문제로 그리드형 레이아웃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텍스트와 이미지가 규칙적인 그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렬되어 있는 형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그리드형 레이아웃입니다. 그리드형 레이아웃은 수평과 수직선으로 이루어진 격자 구조를 기반으로 디자인 요소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스위스에서 발전한 인터내셔널 타이포그래픽 스타일의 영향을 받아 20세기 디자인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관성 있는 디자인을 구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신문, 잡지, 웹사이트, 앱 디자인 등 대부분의 현대 디자인에서 기본 틀로 활용됩니다. 12컬럼 그리드는 웹 디자인의 표준처럼 사용되며 반응형 디자인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드형 레이아웃의 장점은 정보의 위계와 관계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요소들을 시각적으로 조화롭게 배치하며 확장성과 유연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자유형 레이아웃은 자유로운 배치를, 대칭형은 중심축 기준 좌우 균형을, 비대칭형은 균형을 이루되 대칭적이지 않은 배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타이포그래피 아트워크에 관한 문제로 고려 요소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타이포그래피 아트워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인쇄기계의 종류입니다.
타이포그래피 아트워크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주로 텍스트의 시각적, 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간과 행간은 글자와 글자, 줄과 줄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여 가독성과 리듬감을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서체의 가독성은 독자가 얼마나 쉽게 읽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타이포그래피의 가장 기본적인 고려사항입니다. 텍스트 정렬 방식은 왼쪽 정렬, 오른쪽 정렬, 가운데 정렬, 양쪽 정렬 등을 선택하여 레이아웃의 성격과 가독성을 결정합니다. 이외에도 서체 종류, 크기, 굵기, 색상, 대비 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인쇄기계의 종류는 타이포그래피 아트워크 자체보다는 제작 과정의 기술적 측면에 해당하는 제작 공정의 영역입니다. 디자이너는 최종 출력 매체를 고려해 색상 모드와 해상도를 결정하지만 특정 인쇄기계의 종류는 인쇄소의 영역으로 아트워크 단계에서는 핵심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시안 입체 제작물 유형에 관한 문제로 더미의 특성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책이나 잡지의 제본 상태, 페이지 넘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모형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더미입니다. 더미는 주로 책, 잡지, 카탈로그, 브로셔 등의 인쇄물에서 제본 상태, 페이지 넘김, 전체적인 볼륨감, 크기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만드는 모형입니다. 이름이 더미인 이유는 실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빈 모형이라는 의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제 인쇄할 종이와 같은 재질, 두께, 크기로 만들며 지정된 페이지 수만큼 백지 또는 임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출판 기획 단계에서 더미를 만들면 실제 책의 무게감, 두께, 손에 쥐었을 때의 느낌, 페이지를 넘길 때의 촉감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아트북, 어린이책, 포토북처럼 물리적 경험이 중요한 출판물에서 더미 제작은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목업은 외관 재현 모형, 프로토타입은 기능까지 구현된 시제품, 스케일 모델은 축소된 비율의 모형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 기능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가퍼 혼합의 특성에 관한 문제로 혼합 원리를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퍼 혼합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혼합할수록 색이 밝아진다입니다. 가퍼 혼합은 빛의 혼합으로 색을 더할수록 밝아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레드, 그린, 블루 세 가지 빛의 삼원색을 기반으로 하며 이 세 색을 모두 혼합하면 흰색이 되고 아무 빛도 없으면 검정이 됩니다. 이 원리는 자연계의 빛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모니터, TV, 스마트폰, 프로젝터 같은 모든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적용됩니다. 무대 조명에서도 여러 색의 조명을 겹치면 더 밝아지는 가퍼 혼합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대표적인 색상 모델이 RGB 컬러 모델입니다. 반면 혼합할수록 색이 어두워지고 모든 색을 혼합하면 검정이 되며 물감이나 잉크에 적용되고 인쇄에 주로 사용되는 것은 감퍼 혼합의 특성입니다. 감퍼 혼합은 시안, 마젠타, 옐로우 세 가지 색료의 삼원색을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키로 검정을 더한 CMYK 시스템이 인쇄에 사용됩니다. 가퍼 혼합과 감퍼 혼합은 서로 정반대의 특성을 가진 혼합 방식이며 디자이너는 작업의 매체에 따라 적절한 혼합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디지털은 가펍, 인쇄는 감펍이라는 기본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배색 색상 대비에 관한 문제로 대비가 강한 조합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색상 대비 효과가 가장 강한 조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2번, 빨강과 초록입니다. 색상 대비는 색상환에서 서로 반대편에 위치한 보색 관계일 때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빨강과 초록은 색상환에서 서로 마주보는 보색 관계로 가장 강한 색상 대비를 형성합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장식에 빨강과 초록이 자주 사용되어 눈에 띄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보색 대비의 다른 예로는 파랑과 주황, 노랑과 보라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합들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보색을 나란히 놓으면 서로의 채도와 명도를 극대화시켜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있게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빨강과 주황은 색상환에서 인접한 유사색 관계로 색상 대비가 약하고 파랑과 남색도 매우 가까운 유사색이어서 대비가 거의 없으며 노랑과 연두 역시 인접한 유사색으로 약한 대비를 만듭니다.
이러한 유사색 조합은 조화롭고 편안한 느낌을 주지만 강한 시각적 임팩트는 부족합니다. 디자이너는 의도에 따라 보색 대비로 강한 주목을 끌거나 유사색 조화로 안정감을 줄 수 있으며 각 조합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색조 톤에 관한 문제로 색조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색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정답은 3번 색조는 색상환에서의 위치만으로 결정된다 입니다. 색조, 톤은 색상, 명도, 채도의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색의 복합적인 특성입니다. 색의 전체적인 느낌이나 분위기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단순히 색상환에서의 위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빨간색이라도 명도와 채도의 차이에 따라 밝은 핑크톤, 짙은 와인톤, 탁한 버건디톤 등 매우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색조의 분류로는 파스텔톤이 있는데 이는 밝고 연한 느낌의 색조로 명도가 높고 채도는 중간 정도입니다. 비비드톤은 선명하고 강렬한 색조로 명도는 중간이고 채도가 매우 높습니다. 딥톤은 깊이감 있는 어두운 색조, 라이트톤은 밝고 부드러운 색조, 덜톤은 탁한 느낌의 색조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색조는 디자인에서 분위기와 감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색조가 색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과 파스텔톤이 밝고 연한 느낌이라는 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색조를 색상환의 위치만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명도와 채도를 무시하는 지나친 단순화입니다.